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품격 논란 김성태 국회 연설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여러모로 화제인데 내용과 형식 양쪽에서 모두 논란입니다. 어떤 얘기 나오는지 좀 짚어보죠. 이게 품격, 품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무게감 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좀 흔히 들을 수 없는 표현들이 막 쏟아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이제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뭐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라면서 마이클 잭슨의 이 문워킹 영상을 트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 영상을 실제로 국회에서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어허. 이게 이제 발동작은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는 그런 걸음인데 실제로는 뒤로 이동하는 춤동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경제 정책이 이런 거다라는 거였는데요. 또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통계청장 교체를 겨냥을 해서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를 넣느냐,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한 거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세금 뺑소니 정권이다,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서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표 연설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군요. 주로 이런 표현들은 팟캐스트 방송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문희상 국회의장도 또 강하게 비판했다면서요. 이건 이제 원래 사전 배포된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마지막에 국회의장이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한다 이런 비판들을 쭉 쏟아내는 그런 비판의 상황이었습니다. 근거는요? 지난 3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원 연설을 했는데요. 개원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되고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직후부터 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지금 청와대 편을 들고 있다, 하수인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연설 직후에 문희상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수고하셨다, 따끔한 충고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요. 자신은 정치 인생을 통틀어서 의회주의자로 살았다면서 청와대나 정부 말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데 정치 인생을 다 걸겠다 이런 취지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가 모욕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네요. 네.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 아주 이색적 대표 연설을 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들깨를 자처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한 놈만 패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좀 고유의 캐릭터가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하, 예. 둘째는 지금 아직 이제 그 남아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갖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좀 극단적인 반발심 이걸 좀 그대로 반영해서 표현하려고 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상당히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이요? 지금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좀 분명한 흐름인데 그 반대급부로 지금 뭐 어떤 이득을 얻는 정치 세력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정부 여당에 강하게 각을 세워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마련인데 물론 이제 뭐 이런 막말 퍼레이드 이런 걸로 이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런 맥락이 있는 거 아닌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이런 걸 놓고 지금 대화 테이블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좀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5당 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5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매월 이제 첫째 주 월요일에 이제 모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름을 좀 초월회로 짓고 당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하자 이렇게 문희상 의장하고 같이 이제 그 약속을 했다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협상 모드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좀 싸움을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닐까 아하. 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튼 화제의 원내대표 대표 연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오늘 용산 참사에 대한 뭐 인권 침해 조사 결과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당시에도 의혹으로 제기됐었던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죠. 자, 발표 내용 좀 정리해 봅시다. 이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의 발표에 의하면은 용산 참사를 강호순 사건으로 덮자 이제 이런 내용을 당시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뭐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 담당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직접 보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용산 사태를 통해서 촛불 시위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해야 되니까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청와대에서 내린 지시다? 그렇습니다. 아,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를 인터뷰하고 뭐 증거물 사진 등의 추가 정보를 공개하는 이런 보도를 하게 해라. 그리고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활동을 비교 홍보해라. 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과 전경 등의 연 인원 수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도 홍보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서 촉부를 차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써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용산 참사로 실추된 경찰의 이미지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나름의 충고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그 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청와대 당시 행정관 어떻게 됐죠? 당시 이제 청와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보낸 메일이고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이 사건 마무리했었는데요. 당시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운영위를 안 열면서 흐지부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의 청와대 해명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이메일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강호순 검거 이후에 다수 언론이 실제로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을 쭉 공개하는 이제 이례적 보도 행태를 보이는데 이제 경찰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시는 이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피의자 얼굴 공개 기준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례적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사건 직후에 경찰의 대응 문건들을 보면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인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언론계 인사를 접촉을 해서 경찰을 옹호하는 기사나 칼럼이 좀 게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또 댓글도 달았다고요?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용산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인터넷에 있는 투표 이런 데 참여를 독려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 등의 게시물이나 댓글을 하루에 5개 이상 꼭 게재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의 내부 문건을 보면 강호순이 검거된 1월 24일에만 게시물과 댓글 약 740건이 게재됐고 여론조사 및 투표 참여는 590여 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써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건 위법 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조사위는 일선 경찰들을 동원한 조직적 여론조성과 홍보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남용을 금지한 경찰법 제4조와 형법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조항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일을 주도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렵다라는 게 이 조사위의 결론입니다. 네, 세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기도 전에 지금 베스트셀러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무슨 내용이길래 그런지 알아보시죠. 네, 누가 쓴 거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책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정 보도한 이력의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 편집인이 쓴 것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 혼란의 진원지고 참모들이 세계적 차원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지난해 1월 달에 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합참의장에게 북한을 선제 공격할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을 하면서 갈등 수위를 막 올릴 때 참모들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렸는데 이건 남자 대 남자의 문제다라면서 강행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 대 남자의 문제? 그렇죠. 하하. 또 올해 1월 달에는 미국이 왜 이렇게 한반도에서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3차 대전을 막으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실제로 북한 선제 공격 계획 마련 지시까지 했다. 이게 참 큰일 날 뻔했군요. 그렇죠. 여기다가 또 이 큰일 날 뻔한 상황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한미 FTA 폐기를 지시를 해서 사인만 하면 되는 서류를 참모가 만들어서 이제 보고했는데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장이 서류를 책상에서 훔쳐버렸다. 이런 일화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서류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 서명을 못하게 하려고요. 예. 정작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지시해놓고 없어졌는지도 몰랐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지난해 4월에는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암살도 명령을 했는데 매티스 장관이 알았다고 한 다음에 이 암살이 아닌 재래식 공습 방안, 즉 지시한 것과는 다른 방안을 만들어서 이걸 또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존 켈리 비서실장은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멍청이고 우리는 크레이지 타운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세계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 온갖 고생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그렇듯이 다 사기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책에 등장하는 매티스 장관이라든지 켈리 비서실장 등도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몇 차례 이런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신빙성 있는 얘기들이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계속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